선조실록 84권 선조 30년 1월 1일 임진 첫 번째 기사 1597년 명만역 25년 정유년 상이 정릉동 행궁에 있었다. 선조실록 84권 선조 30년 1월 1일 임진 두 번째 기사 망권리를 행하다. 선조실록 84권 선조 30년 1월 1일 임진 세 번째 기사 흠차 유격 장군 섭상이 걸레에 달려 들어와 괜히 상이 편전에서 나와 판문 안으로 맞아들여 다례를 행하였다. 선조실록 84권 선조 30년 1월 1일 임진 네 번째 기사 신시에 해에 좌이가 있었다. 선조실록 84권 선조 30년 1월 1일 임진 다섯 번째 기사 12월 27일에 성첩한 통제사 이순신의 서장은 다음과 같다. 신의 장수 가운데 계리어가 있고 담력과 용기가 있는 사람 및 군관 아병으로 활을 잘 쏘고 용령이 있는 자가 있는데 항상 진영에 머물면서 함께 조속으로 계책을 의논하기도 하고 그들의 성심을 시험하기도 하고 함께 밀약하기도 하였으며 또 그들을 시켜 적의 정세를 정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터에 거제 현령 안위 및 군관 급제 김난서 군관 신명학이 여러 차례 밀모하여 은밀히 박의금을 불러 함께 모의했습니다. 그랬더니 박의금은 아주 기꺼워하여 다시 김난서 등과 함께 간절하게 지휘하면서 죽음으로 맹세하고 약속하였습니다. 같은 달 12일 김난서 등은 야간에 약속대로 시간 대기를 기다리는데 마침 서북풍이 크게 불어왔습니다. 바람결에 불을 놓으니 불길이 세차게 번져서 적의 가옥 1,000여 화약이 쌓인 창고 2개, 군기와 잔물 및 군량 26,000여 섬이 든 그 곳집이 한꺼번에 다 타고 외선 20여 척 역시 잇따라 탔으며 외인 24명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이는 하늘이 도운 것이지만 대개 김난서가 통신사의 군관에 스스로 응모하여 일본을 왕래하면서 생사를 돌보지 않았기에 마침내 이번 일을 성공한 것입니다. 안위는 평소 계책을 의논하다가 적에 대해 언급할 경우 의분에 붕괴하여 자신이 살 계책을 돌보지 않았으며 그의 군관 김난서와 신명학 등을 거느리고 적진으로 들어가 갖가지로 모의하여 흉적의 소굴을 일거에 불태워 군량, 군기, 화포 등 제구와 선박 및 외적 34명을 불태워 죽게 하였습니다. 부산의 대적을 비록 모조리 다 죽이지는 못했지만 적의 사기를 꺾었으니 이 역시 한 가지 계책이었습니다. 일본을 왕래하는 경상수영 도훈도 김득이 부산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날 밤 불타는 모습을 보고는 이달 12일 이경에 부산의 외적 진영 서북쪽 가에다가 불을 놓아 적의 가옥 1,000여 및 군기와 잔물, 화포, 기구, 군량, 곳집을 빠짐없이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외적들이 서로 모여 울부짖기를 우리 본국의 지진 때에도 집이 무너져 사망하는 자가 매우 많은데 이번에 이곳에서 또 화환을 만나 이 지경이 되었으니 우리가 어디서 죽을지 모르겠다 라고 했다 합니다. 이 말을 믿을 수는 없지만 또한 그럴 리는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안위, 김난서, 신명학 등이 성심으로 힘을 다하여 일을 성공시켰으니 매우 가상하며 앞으로 대처할 기밀의 일도 한두 가지가 아니니 각별히 논상하여 장례를 격려하소서. 아이고 좋은 일이라.
선조 실업 84권 선조 30년 1월 2일 계사 첫 번째 계사 1일을 경상 좌병사 김응소의 비밀 장계에 대하여 상의 대신을 명초. 한문 밖에서 회의하도록 하였는데 머리를 맞대고 이를 모의하였으나 한 가지 꾀도 내지 못하자 상의 그만두게 하고 비변사로 나아가 회의하도록 하였다. 영돈영 부사 이 사내는 문장과 제예로 일찍이 청망을 차지하여 오랫동안 종제의 지위에 있으면서 인재를 선발하였으므로 사림이 그의 기량을 크게 여겼었다. 태부에 오르자 구차하게 보존하려는 마음을 갖고 녹만 먹으며 그럭저럭 세월만 보내 공업을 이룬 것이 없었다. 그러다가 진신 사이에 여곡이 미치자 지레 겁먹어 채통을 읽고 사당에 부예하기도 하고 심지어 척완과 손을 잡고 얄팍한 교분을 갖더니 마침내는 소수와 교결하여 자신의 총애를 그치는 계책으로 삼자 논의가 매우 분분하게 일어났다. 이는 대개 그의 아들이 부호 광박하고 성색에 빠져 있었으며 사귀는 자들도 그의 경박하고 안답지 못한 자들이어서 불미스러운 이름이 그의 아비에게 누가 된 데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어찌 이 사내가 아들을 잘 가르치지 못해 사특한 대로 빠지게 한 것이 아니겠는가? 의정부 영의정 유성룡 판중추부사 윤두수는 형으로 해숭위 윤신지의 조부이다. 기축년 사이에 정여리구의 옥사를 틈타 흉악함을 마구 부리어 당시 청류를 다 제거하였고 맹부에 참여하면서 날이 갈수록 교만함이 심해지고 탐욕스러워지니 사람들이 소도동취라고 일컬었다. 의정부 초하 이정 김응남은 청렴하고 소탈하고 침착하고 의연하고 학문이 광박하여 벼슬하기 전부터 사람들은 공보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그 후 정사에 오르니 과연 논의가 한결같이 바른데서 나와 조금도 편백되지 않았으며 편당짓지 않았으니 현상이라고 할 만하다. 다만 한스러운 것은 자기의 재능을 당시에 펼 수 없음을 알고 한가로이 세월만 보내어 마침내 사업을 이루지 못하였으니 어찌 대도를 듣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행지 중추부사 정탁은 자상하고 계제하여 마음이 한결같고 순선하였다. 두 번이나 총재에 오르고 한 번 정사에 올랐으나 건백함이 없었고 단지 예하고 따르기만 하여 사람들이 자비대사라고 기롱하였다. 선조 실업 84권 선조 30년 1월 2일 계사 두 번째 계사 우부승지 허성에게 전교하였다. 우리나라는 신의를 중하게 여기고 성패는 득실을 삼지 않는다. 전에 관백이 새로 즉위했다는 말을 듣고 즉시 사신을 보내 통신하고 수호했었는데 불의에 이른 병화가 있었다. 족하가 전일에 우리 병사와 상견하고 통호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중국에 알려 우선 봉전을 베풀게 하고 사신을 보내 따라가게 하였는데 뜻밖의 것을 하고 접견하지 않으면서 도리어 좋지 않은 말을 하니 이것은 우리나라가 일본을 등진 것인가 아니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배신한 것인가? 오직 조카만이 신의를 잃지 않고 간곡히 처음의 뜻을 이루고자 하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두 조카의 고견을 알고 있다. 만약 함께 청정을 제거한다면 마땅히 조카와 수호할 것이며 우리나라 일본이 어찌 구원하지 않을 리가 있겠는가? 일본에는 실로 이익이 없으니 많은 군사를 잃어가며 천하의 불의를 행하는 것보다는 군사를 철수하고 통호하여 피차의 생명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낫다는 뜻으로 말을 잘 다듬어 황신에게 일러주어 행적에게 통지하게 하여 그의 뜻을 시험해보는 것이었다한가. 선조 실업 84권 선조 30년 1월 2일 계사 세 번째 계사 우부승지 허성에게 전교하였다.
이 일은 조정에서 허락하느냐 허락하지 않느냐에 달려있을 뿐 허다한 절차를 멀리 지휘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지금의 의논이 이러하니 채찰사로 하여금 급히 편의에 따라 시행하게 하되 여러 장수가 협력해서 하고 공을 다투다가 이를 거르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를 성취하면 마땅히 김응서와 이순신을 함께 수공으로 삼을 것이다. 이런 뜻을 각별히 두 사람에게 내리는 유지를 써놓도록 하라. 선조실록 84권 선조 30년 1월 2일 개사 네 번째 기사. 비변사가 대신의 뜻으로 아뢰었다. 하교를 봤더니 성상의 염려가 대단하십니다. 신들도 이런 염려가 있었으므로 오늘 회의할 때 역시 기만을 당할까 의심하였고 행장이 이로써 우리를 방심하게 하려는 계책이 아닐까 염려했으나 실정은 그렇지 않은 점이 있다고 하였는데 황신의 뜻도 그러하였습니다. 다만 이 적이 평소 청정과 불화하여 서로 혐의를 맺고 있어 그 말이 혹 믿을 만한도 하므로 기회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여긴 것입니다. 옛말에도 항복을 받는 것은 적을 맞아들이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였는데 더군다나 이런 일이겠습니까? 요컨대 마땅히 살피고 또 살피어 수군의 여러 장수들은 10분 계엄하여 전우로 나누어 지키며 야간에 더욱 습격을 방어해서 뜻밖의 변에 대비해야 한다는 뜻을 유지 가운데 넣어서 헤아려 처리하게 하여야 합니다. 두 적이 서로 제거하기를 도모하고자 하니 마땅히 편의한 대로 행해야지 어찌 수륙을 따지겠습니까? 선교를 김응서에게도 내려 형세를 보아 처리하라고 유시하는 것이 무방합니다. 대개 이번 일로 인하여 적의 정세를 정탐하고 따라서 부산령의 허실을 아는 것이 더욱 급선무이므로 한갓 요시라의 일만 듣고서 그 진짜 형세를 살피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하유에 아울러 이런 뜻을 언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선조실록 84권 선조 30년 1월 2일 개사 다섯 번째 개사. 우부승지 허성에게 전교하기라. 이 일은 속이는 일이 아닌 것으로 참으로 경들의 의논과 같다. 다만 부산에 있는 적의 형세가 고단하게 되자 큰 적이 나오기 전에 우리나라가 그 기회를 탈까 두려워 짐짓 이런 말로 우리를 회유하는 것이 아닌지 알 수 없다. 내가 너무 지나치게 생각한 나머지 나온 일설로 경들의 의논에 도움이 되려고 한 것뿐이다. 또 대양 싸움에서 적의 괴수를 사로잡는 일을 어찌 기필할 수 있겠는가. 비록 상륙한 후에라도 편리한 때를 틈타 서로 도모하여 청정을 제거하고 나면 우리나라는 마땅히 행장에게 통호하겠다는 뜻을 요시라에게 말해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내 뜻은 김응서로 하여금 행장과 두터이 사귀어 어떻게든 청정을 도모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 뜻이 어떠한가 의계하라 하니 허성이 대신의 뜻으로 회개하기를 어제의 정교 및 회개한 말을 황신에게 비밀히 말해 주었습니다. 또 이를 기미가 매우 급하니 황신을 빨리 파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그 후에 부산에 갔으나 행장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다. 단지 소추 요시라만 만났는데 이는 대개 행장이 나와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은 논한다. 만세토록 잊을 수 없는 원수와 임시 강화하여 적의 기세를 늦추고 서로 도모하려는 것이 비록 부득이한 일이기는 하나 그 의논은 워낙 구차스럽다. 더구나 황씨는 지난번 척촌의 글을 받들고 일본에 사신으로 가서 명을 전하지도 못하고 만리 바닷길을 부질없이 왕래하였으니 그 사행이 우습지 않은가? 다시 여러 주장들 사이에 출력시켜 사나운 적을 물리치려 하였으나 한 놈의 얼굴도 보지 못하였는데 감히 새치혀를 놀릴 수 있겠는가? 오가는 데 수고하고 말타고 공연히 분주하였으니 어찌 담론가가 그 치졸함을 비우지 않겠는가?
선조실록 84권 선조 30년 1월 2일 개사 여섯 번째 개사 대신과 비변사 당상 및 승지에게 전교하였다. 이번 일은 매우 비밀스럽게 해야 한다. 사관은 우선 책에 쓰지 말 것이며 비변사도 가져다 보지 말라. 선조실록 84권 선조 30년 1월 2일 개사 일곱 번째 개사 우부승지 허성이 아래기를 섭유격이 즉시 차비통사 박인상을 보내어 정훈에게 말하기를 서게 하려다가 번거로운 것 같아 통사를 시켜 전달한다. 듣건대 양 책사가 자기 노새를 타고 성화같이 치달아오고 있는데 오늘 전주를 출발하여 6일에는 경성에 닿을 것이라고 한다. 다만 관백이 영리한 통사 1명과 외노 2명을 뽑아 양 책사를 딸려 보내려고 하고 있는데 한강 이남의 내도를 떼어주면 강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시설을 다시 행하겠다는 것이다. 책사는 이 일의 성사 여부를 관백에게 해보한 연후에 급히 북경으로 가고 심사는 뒤따라 경성에 도착하여 성지와 병부의 분부를 기다렸다가 출발할 것이라고 한다. 청정은 현재 비란도에 이르러 있다고 한다 하였습니다. 하고 정훈은 아래기를 사실 여부는 모르겠지만 섭유격의 말이 이러하니 매우 놀랍습니다. 만약 외적의 통사가 책사를 따라 입성하면 상께서 접견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며 저들 적이 중국 사신을 따라 입성해도 그들은 우리의 원수이니 국왕은 책사를 접견하기를 어렵게 여길 것입니다. 이런 뜻으로 잘 말하고 힘써 주선해서 입성하지 못하게 해야 하니 만약 주선하지 못하면 차비 여관을 취죄하라는 일로 적반사 이항복에게 밀류해야 합니다. 또 사지통사 이명과 무사를 각별히 많이 정하여 숭례문과 서소문을 파수하게 하여 적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아랜대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84권 선조 30년 1월 2일 개사 여덟 번째 개사 이조저랑 김신국이 서게 하였다. 지난날 부산의 적 서구를 불태운 사유를 통제사 이순신이 이미 장계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우채찰사 이원익이 거느린 군관 정희현은 일찍이 조방장으로 오랫동안 밀양 등지에 있었으므로 적진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정희현의 신복이 된 자가 많습니다. 적의 진영을 몰래 불태운 일은 이원익이 전적으로 정희현에게 명하여 도모한 것입니다. 정희현의 신복인 부산수군 허수석은 적진을 마음대로 출입하는 자로 그의 동생이 지금 부산령 성 밑에 살고 있는데 그가 주선하에 성사시켰으므로 정희연이 밀양으로 가서 허수석과 몰래 모의하여 기일을 약속해 보내고 돌아와 이원익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즈음에 허수석이 급히 부산령에서 와 불태운 곡절을 고하였는데 당보도 잇따라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원익은 허수석이 한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이순신의 군관이 부사의 복물선을 운반하는 일로 부산에 도착했었는데 마침 적의 영이 불타는 날이었습니다. 그가 돌아와 이순신에게 보고하여 자기의 공으로 삼은 것일 뿐 이순신은 당초 이번 일의 사정을 모르고 치게한 것입니다. 허수석이 작상을 바라고 있고 이원익 또한 허수석을 의지해 다시 이를 도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갑자기 작상을 내리면 누설될 염려가 있으니 이런 뜻으로 유시하고 은양을 후히 주어 보내소서. 조정에서 만일 그런 곡적을 모르고 먼저 이순신에게 장계한 사람에게 작상을 베풀면 반드시 허수석을 시기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될 것이고 적들이 그런 말을 들으면 방비를 더욱 엄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도모한 일을 시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원익이 신에게 계달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 이번 비밀리에 의논한 일은 이미 이원익의 장계에 있기 때문에 서게 하지 않습니다.
선조실록 84권 선조 30년 1월 2일 개사 89번째 기사. 진시의 사방에 안개 기운이 있었고 1경에서 2경에 이르기까지 선방에 붉은 운기가 있었는데 너비는 2척 남짓하고 길이는 10장 남짓하였다. 하늘 끝에서 일어나 천중을 가리켰으며 그 빛이 땅을 비추었다. 남방과 곤방에 붉은 운기가 있었다. 선조실록 84권 선조 30년 1월 3일 갑오 첫 번째 기사. 돈영, 도정, 황신이 상소하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이 명을 받들고 적진에 간 지 2년이 되었으니 마땅히 정의를 정확히 살피고 이해를 자세히 진술하여 적의 흉악한 모의를 막고 조정에서 계책을 세우는데 근거가 되도록 했었어야 하는데 신은 그렇게 못했으니 신의 첫 번째 죄입니다. 수행하는 명을 받고 신은 처음부터 이 일이 명분이 없음을 알았으나 우리의 형세가 매우 위태로움으로 구차하지만 이로 인해 급한 형세를 조금이라도 늦추려는 것이 조정에서 사신을 보내는 본의이기 때문에 감히 나 안에 임하여 그 일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신의 현명하지 못함이 여기에서도 드러났습니다. 발걸음이 원수의 뜰에 미쳤으나 적에게 무시당한 것은 신의 용렬함에 기인한 것으로 욕이 나라에 미치게 하였으니 신의 두 번째 죄입니다. 적이 순종하지 않고 통하는 예도 이미 패하였으므로 당초에 한마디 말도 나눌 적이 없었고 또 신은 사람을 차출해 사신을 접대하는 의례도 없었습니다. 그간에 견문한 한두 가지는 단지 16억의 평 좋으신 무리에게서 얻은 것을 나름대로 보고 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신이 비록 한마디 하여 잘잘못을 따지고 싶었지만 역시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신의 망령된 생각으로는 적이 이미 이러하니 만나보려 할 것도 없고 치사하는 것도 부당하므로 이런 처지에서 왕명을 온전하게 하여 돌아갈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차하게 신으로 하여금 이곳에 머물면서 그들을 만나게 하여 일이 성사되기를 기필했다면 일은 혹시 성사되었을지도 모르지만 욕됨이 더욱 컸을 것이므로 명을 받들고 갔다가 헛되이 돌아온 것은 참으로 부득이했으였습니다. 그러나 신이 부끄러움을 안고 욕을 참아 즉시 죽음으로 분을 씻지 못한 것이 신의 세 번째 죄입니다. 저들 적과 우리나라는 실로 만세토록 잊을 수 없는 원수여서 혈기가 있는 자라면 다같이 분통해 하고 한 하늘 밑에 살기를 부끄러워합니다. 그런데 신은 홀로 적과 함께 거처하며 해를 넘겼으나 이런 마음대로 되지 않고 마음은 행사와 서로 어긋나 공의의 배척을 당하고 악명을 입었으며 죽음을 아끼어 나라를 등진 사람이 되었으니 이것이 신이 못내 스스로 슬퍼하고 깊이 탄식하며 죽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신하로서 이런 큰 죄를 지었고 명행이 이미 훼손되었으니 적의 위세를 두려워했다면 무슨 짓인들 하지 않았겠습니까? 왕법으로 비추어 보면 적의 뜰에 무릎을 꿇은 것과 별로 차이가 없으므로 죽음으로도 부끄러움을 씻기에 부족한데 신이 감히 천지 사이에 숨을 쉬며 높은 자리에 외람되이 앉아서 깨끗한 조정의 명기에 수치를 끼칠 수 있겠습니까? 선조실록 84권 선조 30년 1월 3일 갑오 두 번째 기사. 밤 1경과 2경에 붉은 운기가 있었다. 선조실록 84권 선조 30년 1월 4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중국군 3만의 선봉이 출발하 이미 요양에 도착하였다 하니 곧 압록강에 도착할 것이다. 양양의 일을 빨리 조치하라. 우리나라의 미면은 각사가 전부터 들어오는 것은 알지만 나가는 것은 알지 못한 채 한갓 빈자리만을 지키고 있다. 이곳의 군자 역시 만약 그렇게 되면 이는 미 빠진 독이 될 것이니 비록 귀신이 운수하더라도 지탱하지 못할 것이다. 본감의 관은 정 이하 사람을 잘 뽑아 제수하여 옮기지 말고 일이 끝난 후에 중상할 일을 의계하라고 비변사에 이르라.
선조실록 84권 선조 30년 1월 4일 을미 두 번째 기사. 병조가 아뢰기를 항외 여여문 승태선 구로 등이 면대하여 소회를 진술하고자 하므로 오늘 신 이덕형이 불러보고 은밀히 물었더니 여여문이 말하기를 외인이 그리하는 것은 오직 주사이니 경상 좌우도의 주사 각 수백 척을 모아 좌도로부터 우도로 가고 우도에서 좌도로 가 부산 앞바다에 출몰하는 적이 끊어지고 부산에 유둔하고 있는 적의 형세도 고립될 것이며 대마도에서 나오는 배 역시 두려워하여 감히 경솔하게 나오지 못할 것이니 이것이 묘책이다. 일본이 비록 군사를 출동한다는 기별이 있지만 이 3월 이후에 동풍이 불기 시작하므로 그전에는 결코 나오지 못할 것이다. 모름지기 적이 바다를 건너기 전에 모든 준비를 갖춰 정돈하고서 기다려야 한다. 전에 진중에 있을 때 들으니 외장이 평양성에서 패한 후에 여러 의논이 이번에는 경성으로 향할 필요가 없고 마땅히 경상도와 전라도 지경을 빼앗아 점거하고 둔병하면서 농사에 힘쓰면 조선은 반드시 자연 안으로 고갈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들의 말이 이러했으니 지금 만약 다시 출동하면 먼저 전라도부터 범할 것이 틀림없다. 적이 올 요로에다 형세가 험고한 곳을 골라 진을 설치해 매복하고 영리한 항외로 성심을 다하는 자를 가리어 그 가운데 머물러 두고 또 외의에 능통한 통사로 하여금 함께 있게 하다가 적이 만약 도착하거든 외어로 유인한다면 기회를 타서 일을 할 수가 있다. 외인이 유혹하는 말을 믿거든 항외 가운데 한두 사람으로 높은 관작을 얻었거나 후한 물건을 받은 것처럼 그들에게 과시하면 적들이 반드시 다 두어 나올 것이니 그 숫자가 비록 많다 하더라도 쉽게 약화될 것이다. 청정이 만약 상륙하여 주둔하면 그 관하에 친근하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후한 뇌물을 주어 계획을 세워 도모하기도 하고 혹은 출병을 하도록 유인하여 복병으로 경멸하는 일도 할 수 있다. 당초에는 본국이 창졸간의 변을 만났으니 붕괴될 수밖에 없었으나 지금은 청정이 나와도 그 행동의 지속을 정탐하여 미리 알 수 있고 외적의 정황을 자세히 알 수 있으므로 지난날처럼 급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먼저 형세가 좋은 것을 점거하여다가 계책을 써 깨뜨리면 적을 반드시 사로잡을 수 있다. 그늘의 도성의 수성하는 일을 들었는데 매우 온당하지 못하다. 만약 지키고자 한다면 이 성은 견고하다고 할 수 없다. 마땅히 남산이나 백악 등의 높은 봉우리에다가 세 겹으로 토성을 쌓고 꼼짝하지 않고 지키면 적이 비록 한강을 건너더라도 걱정할 것이 없다. 대개 성을 지키는 일이 강을 경계로 지키는 것보다 못하다. 강변에 목책을 설치할 만한 곳을 미리 조치하였다가 급할 때를 당하여 그곳으로 들어가 주둔하고서 화포의 구멍으로 포를 쏘기도 하고 활을 쏘기도 하게 해서 우리가 함께 강탄을 먼저 지키면 적이 강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성 밑의 나뭇가지도 다 베어서 목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적이 물러간 지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 선럼하지 않고 있으니 계책이 매우 잘못되었다. 적이 오기 전에 급급히 조치해야만 한다. 원하건대 현장으로 내려가 산성의 미진한 곳을 간심하여 개축하고 올라오게 하면 혹은 요해처에 머물게 하면 죽음으로써 보답하겠다. 일본 사람들은 꽤는 말을 믿고 후한 이익을 주호한다. 만약 후한 물건을 쓰면 외적을 유인해 오기가 어렵지 않다. 그 가운데 우리 조선의 마음을 다하는 자를 가려서 적장을 모살하면 비록 자신이 죽더라도 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또 우리 조선 사람들 하는 것을 보니 한갓 계획만 세우고 의논은 많으나 실행이 적다. 마치 집안에 손님이 오는 것을 미리 알면 접대하는 준비를 미리 마련해 놓고 기다리는 것과 같다. 날짜만 전연하다가 졸지에 객이 오면 군박하지 않겠는가.
할 수 있는 일은 급히 실시하여 기회를 잃지 말아야 마땅하다고 하였습니다. 대개 그의 말이 이처럼 곡진하니 충성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지 허위는 아닌 듯 싶어 감히 기록하여 아뢰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가 말한 대로 시행하라. 그의 말을 들으니 우리나라의 일이 부끄럽기도 하다 하였다.